안녕하세요, 싸웁니다.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고시에서 아주 유명한 공부법인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도 필기는 아주 중요하고, 읽는 공부법인 해독에서도 책의 여백이나 중요한 부분에 필기를 하게 되듯이 필기는 공부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필기는 대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필기를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각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필기는 손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손과 뇌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 감각, 언어, 기억과 관련 있는 뇌의 중추신경 중 30%는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을 호문클루스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각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크기에 비례하여 신체를 다시 표현하면 영상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손의 크기인데요. 엄청난 손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듯이 뇌에서 손이 해당하는 영역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뇌를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손을 사용하고 손을 자극하는 것이 뇌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손과 뇌는 깊은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다시 주제인 필기로 돌아와 필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필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첫 번째, 바로 고도의 집중력,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의 집중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 여러 번 몰입을 경험했고, 또 많은 수험생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죠. 대체 왜 필기 같은 단순한 행동이 고도의 집중력이라 불리는 몰입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의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서 손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손과 눈의 협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두 영역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게다가 필기는 글을 읽고 이해 및 정리 요약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인 전두엽도 활성화되죠. 즉, 필기를 하는 행위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로 인해 고도의 집중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필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두 번째,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집중에 방해되는 불안과 잡념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앞에서 필기를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했었습니다. 전두엽은 언어와 우리 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싸우TV의 구독자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통제력입니다. 즉,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집중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과 잡생각들은 배경으로 밀려나면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한 4개의 상을 휩쓸고 온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스토리보드를 직접 그리고 쓰면서 그 불안을 날려버린다고 했었죠. 이처럼 필기는 잡생각을 없애고 특정 과제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기가 효과적이란 것을 내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필기해야 우리는 더 집중하고 몰입에 빠질 수 있을까요? 최근 필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는 손으로 하는 필기와 키보드의 타이핑, 둘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연구였습니다. 정말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었고 그 결과들은 아주 상이했는데요. 즉, 어떤 실험에서는 타이핑이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면 또 다른 시험들에선 펜으로 직접 작성한 필기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기로 하든 타이핑을 하든 그 방법이 중요한데요. 만약 정리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면 그 방법이 필기든 타이핑이든 별 효과가 없겠지만, 옮겨 적을 내용을 내가 이해하면서 나름 요약, 축약해서 필기 타이핑을 한다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몰입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단순하게 옮겨 적으면 집중력과 몰입의 효과가 별로 없지만 옮겨 적을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될 때 고도의 집중력인 몰입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필기 경험과 가장 비슷한 공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브노트를 작성한다거나 단권화 작업 또는 메모지를 요약하는 공부입니다. 또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출 분석도 해당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필기는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각성된 뇌는 맑은 의식을 선물해주며 맑아진 의식과 강력한 집중력은 우리를 몰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불안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노트나 메모지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복잡했던 내 머릿속이 어느새 정리가 되고 어느새 그 작업에 몰두하고 있죠. 그리고 필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손이 아플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땐 타이핑으로 정리하거나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했었습니다. 필기를 공부의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고도의 집중력인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
그것도 아니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필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장 내과학적인 공부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